자, 여러분, 확신은 청산입니다. 지금같이 애매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뭐 롱을 타겠다, 아니면 추가적으로 나 쇼 스윙 못 봤어요, 지금이라도 쇼 들어갈래요, 이게 굉장히 어렵고 위험합니다. 자, 지금 애매한 자리에서 롱숏 모두 다 조건이 좀 필요합니다. 자, 롱을 잡기 위한 조건은 우선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궁금한 건 이것이 진짜 우리의 반등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고점을 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정도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가 넘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전 차트와 비교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선 우리가 여기에서 갑작스럽게 과매도가 해결이 되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 음봉을 다시 한번 장악해주는, 이 음봉을 지배하고 올려주는 양봉이 등장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 우리가 보고 있는 한 차례의 저항을 맞았던 FEG, 이곳에서 저항을 맞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 매도 구간의 FEG를 넘어주는 양봉이 등장해야 되며, 이 양봉은 여기를 고점을 따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출현하지 못했고 결론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 쓸데없는 롱을 누르지 않는 조건들이 부과가 되었다. 그런데 여기도 같은 조건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시간봉을 보시면요, 우리 이전 음봉을 장악하는 양봉이 나왔지만 여기를 따주지 못하고 다시 내려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자리를 모두 넘겨주는 이 양봉, 장악형 양봉이 등장해야 된다. 깔끔하게 보시려면 4시간봉으로 보실 수 있겠죠. 이 쇼 포지션이 과하게 몰린 자리, 그리고 이 음봉이 시작된 자리입니다. 약 65K 부근이 될 수 있는데요. 여기까지 장악을 해주는 양봉이 등장해줘야 되고, 그것이 지금 삼각수렴의 거래량을 깨는 강한 수급이 따라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그 수급을 뚫고 어떻게 삼각수렴의 하단을 이탈했는데, 제가 여기서 숏을 함부로 잡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바로 이런 자리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청산맵을 확인했을 때 우리 아래쪽에는 62.5K의 청산 물량이 강하게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67K 부근의 청산 물량이 모여 있는데요. 자, 이곳이 아까 수렴에서 더 가까웠기 때문에 지금 이 아래에 청산 물린 자리, 고레버리지들의 유동성을 흡수하고 가는 장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여기에서 저점인가 롱 공격적으로 잡아볼 수는 있겠지만 굳이 우리가 여기서 모험을 할 필요는 없겠죠. 위쪽에 있는 모든 이 음봉을 흡수하는 장악형 양봉의 자리까지 걸어두시고 편안하게 보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차트 분석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프로파일러 정수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롱을 잡기 위한 이런 매수세 추격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손절 없이, 손익비가 남들보다 진짜 조금 낮더라도 손절 없이 잡을 수 있는 그 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좋아요가 필수겠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안전하게 매매하는 법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지금 바로 롱을 잡으면 안 되는 이유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단순하게 하락하고 있으니까 롱 잡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인트로에서 설명드린 부분인데요. 자, 우선 지금 같은 자리에서는 우리가 롱을 확실히 잡을 수 있다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차트에서 근거부터 찾아볼게요. 우선 이전 장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이전 장 같은 경우 해당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자 개미들은 이제 하락세가 마무리되었는가 라는 물음표를 많이 가졌고, 이곳에서 롱을 잡는 개미들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이때 제가 세 가지 여러분들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어떤 조건이었죠? 우선은 과하게 내려오고 있는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해줘야 된다. 명확하게 그때 당시 이 구간은 양봉이 세워졌기 때문에 1번 돌파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 이루어져야 된다? 4시간봉으로 봤을 때 그때 당시 이 캔들만 나와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 다음 캔들이 뭐가 돼줘야 된다. 이 다음 캔들이 이 위에서 시작을 하면서 이 음봉을 흡수해주는 양봉이 형성되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실패했고 아래로 내려오게 되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세 반전을 가져오는데 실패하고 아래로 하락을 하는데 숏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자리를 한번 볼까요? 지금 자리 같은 경우도요, 다시 한번 양봉을 띄워야 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모닝스타라고 하죠. 자, 모닝스타 캔들이 뭘까요? 자, 이런 자리에서 음봉이 나오고 그 다음 망치형 캔들 혹은 도지 캔들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로 양봉이 설 수 있는 기회가 오겠죠. 근데 이 양봉이 이전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이 떠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양봉이 뭐 뜨기는커녕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또 한 번 추세 반전에 실패를 한 차트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여기에 대한 숏 포지션을 홀딩 중이고요.
여기에 대한 실시간 수익률로 262%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께 미리 설명을 좀 드렸었죠. 자, 비트코인 상황을 보시면 더블 바텀을 만들어주면서 이전 음봉을 말아올리는 양봉으로 인해 오더블럭이 형성되었다. 자, ICT 이론에서 오더블럭이 제대로 작용되기 위해서는 이전 고점 적어도 65에서 66을 뚫어주는 디스플레이먼트가 나와줘야 되는데, 자, 오비로스의 성격을 갖출 수 있다. 자, 근데 아직까지 나와주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셔야 된다. 아직까지 롱 버튼을 누를 수 없다라고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실시간 대응을 하면서 쇼 포지션에서 어느 정도 이번에 롱에서 털린 분들 많이 멘팅까지 시켜드렸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리딩방이 아니라 저희 공유방이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만 모두 다 무료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금전 요구 절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실시간 브리핑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쪽 링크 통해서 신청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여러분들 응원의 댓글 상승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신다면 더욱 빠르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 계속 보겠습니다. 일단 이 구역에서 나온 자리를 여러분 오더블럭으로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착실한 오더블럭이 정말 사용되기 위해서는 이전 고점들, 우리가 내려와서 만들었던 이 고점을 모두 뚫어주는 무빙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지금 롱을 볼 수 있는 포지션은 뭘까요? 64.8, 약 65K의 지지를 받아주고 고점을 뚫어서 디스플레이먼트를 해주고 그 다음 이 오더블럭, 우리 지금까지 계속해서 방어를 한번 해줬지만 실패했던 자리, 이 66K의 지지를 받고 올라가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삼각 수렴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거래량을 받쳐주는 양봉으로 장악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러한 추세가 흘러나왔을 때만 우리가 이 추세 반전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롱 조건을 잡을 때는 필시 이를 확인하시고 들어가셔야 된다. 자, 그럼 이런 자리에서 멈췄는데 이거 페이크 이탈 아닌가요? 수렴을 만들고 밑으로 꺼졌으면 계속 숏을 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숏을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자, 착실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삼각 수렴이라는 것은 수렴을 만든 후에 위로 가든 아니면 아래로 가든 둘 중에 한 군데로 방향성이 터지는 것이죠. 근데 페이크 이탈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래쪽에 청산 물량이 62.5에 많이 잡혀있고 자, 위쪽으로는 67.8에 많이 잡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수렴을 이탈하면서 아래로 갔을 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지점을 보고 숏을 들어가야겠죠. 왜냐면 여기에서 지지가 나온다면 굳이 숏을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여기가 이탈될지 그대로 반등을 줄진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계속 살펴봐야겠죠. 하지만 청산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등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아래 시간으로 좀 내려가 볼까요? 여기에서 계속 지지 테스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죠? 사람들이 이 구간을 오더블록으로 보기도 하고 아래에 청산 물량이 모여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요동성을 흡수하고 다시 올라가 주지 않을까라는 심리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까 계속 포지션 제가 스터디룸으로 보여드렸던 거 생각나시죠? 실시간으로 브리핑 계속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고요. 여기서부터 당장 롱을 잡는 건 여러분 좋지 않습니다. 왜냐? 여기서 만약에 롱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아까 저희가 봤던 것처럼 여기 구간에서 장악형 양봉이 떠주고 이 자리를 따주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들어가신 분들 여기까지 상승이 나와주더라도 분명히 매도 신호를 잘 잡아야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 봐야 될 타점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뜬다 하더라도 이런 자리 64.5에서 들어가시는 분들 공격적으로 들어가신다 하더라도 레버리지를 낮추셔야 되고 그 다음 66에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제가 신호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롱 포지션 나온다 하더라도 67.8에 쇼 포지션이 정말 많기 때문에 여기 구간에서는 익절 구간이 한번 무조건 떠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될까요? 자, 이전 저점 깨고 쇼 포지션 이미 저처럼 잡고 있는 분들은 롱이 나오든 말든 일단은 홀딩 해놔야 됩니다. 언제까지? 여기를 돌파하기 전까지.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숏이 뜬다면 그냥 계속 가져가시면 되겠죠. 자, 근데 지금 숏을 못 잡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60K 이전 저점, 우리가 반등을 했던 저점을 여기가 오더블록으로서의 작용을 지금
지금까지 못하고 있지만 완전히 이탈을 할지 안 할지 봐야 되기 때문에 이탈을 하고 나서부터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61K 부근에 또 청산 물량 등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얕은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 레버리지를 청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애매한 자리에서 뭔가 포지션을 자꾸 정하려고 하면 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신에 지금 매매를 할 때는 아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따른 온체인 지표 한번 볼 텐데요. 지금 보시면 66K에 뭐가 있어요? 66.2 부근에 청산 물량이 많죠.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66K는 뚫어주고 우리가 올라가는 게 낫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롱타점은 66K 위를 봐야 됩니다. 왜냐? 여기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굳이 다시 되돌아와서 청산을 당하는 것보다는 여기를 넘고 보는 게 낫다라는 거죠. 다만 67.4에서는 한 번의 매도가 무조건 이루어진다. 왜? 여기에서 들어갔든 여기에서 들어갔든 여기는 또한 저항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무조건 필수적으로 매도를 한 번씩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게 낫지 않아요 하실 텐데요. 여기는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래쪽으로 털고 내려온 자리죠. 자, 그렇다는 것은 여기에서 지금 더 이탈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기에는 너무 위험하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 다시 확신을 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삼각 수렴을 뚫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지부터 확인을 하시고 이전 고점을 따주는 양봉이 등장하는지를 같이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고래들이 형성한 이런 매수벽을 모두 다 뚫고 내려온 참입니다. 자, 이렇다는 것은 지지선 이탈처럼 보이나 이 과정에서 개인 물량을 모두 뺏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개미들이 고 레버리지로 들어온 걸 고래들이 다 흡수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락에 대한 공포를 만들어주고 자기들은 그 손절 물량을 받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고 레버리지로 확신을 해서 들어갈 자리들은 아니다. 왜냐면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털리는 장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개인 물량이 어디에서 털리고 그 어디가 어딜까요? 지금 이런 청산 자리들 그리고 수급이 어디에서 몰리는지를 확인하고 조건들을 부여해서 롱 포지션을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저는 왜 이렇게까지 소극적일까요? 자, 지금 봤을 때 크립토의 심리는 공포 심리까지 무너졌지만 파생시장 데이터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항복 구간까지는 내려오지 않았다. 즉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냐? 이것의 해석은요. 심리와 달리 자본은 아직 진짜 패닉까지는 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조건을 부여했을 때 롱에 들어가자는 저의 관점이 그대로 보여주는 차트이고 만약 여기서 더 무너진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날봉으로 봤을 때의 지지선 아래쪽에 모든 추세가 합쳐지고 있는 58까지의 대비도 돼 있어야 된다라는 전략이 통하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모두 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죠. 스터디룸 통해서 모두 브리핑 드리고 있으니 이런 실시간 브리핑 필요하신 분들 아래쪽 링크 통하셔서 한 번 더 참여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질문은 유튜브 통해서 질문 남기셔도 댓글 받아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다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렴을 이탈하고 62.5K에서 버티고 있지만 이 자리는 청산 자리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지지 테스트를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니 여기에서부터 롱을 들어가는 것은 현명하지 않고 안전하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삼각 수렴을 다시 들어와서 상단을 이탈해줘야 하며 이전 고점과 고점이 보이는 이곳을 양봉으로 뚫어주는 디스플레이먼트가 나와서 다시 한번 이 물량과 장악형 양봉이 동시에 맞춰주는 양봉이 등장해줘야 된다. 그리고 66K에 당연히 매도벽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지지까지 받아줬을 때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 그리고 여기에서 잡아서 쭉 양봉이 뜨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청산 자리가 몰린 자리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저항이 생길 수 있다.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것을 대비해서 무조건 매도 물량을 챙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또 변하는 장세에 계속해서 대응을 해볼 거고요. 롱 포지션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리면서 스터디룸으로 대응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